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말투를 바꿨더니 관계가 찾아왔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김범준 지음 생각의 길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말투를 바꾸면 일과 인간관계가 바뀌면서 우리의 삶까지 바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은요, 단순하게 말하며 입만 열면 손해를 보는 사람은 무시당하기 쉬운 말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말투를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급지게 자신을 세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재력의 많고 적음을 떠나 삶의 격을 높이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환경을 정리하는 것도 그 사례인데요. 주변에서 쓰레기 같은 잡다한 물건만 없애도 간결하고 단순한 정취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산만한 환경은요, 기운을 흩뜨리고 마음 역시 두서없게 만듭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모습도 값싸게 느껴집니다. 적절한 주변 정리는요, 자신을 고급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역시 돈을 들이지 않고도 고급진 삶을 누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만으로도 얼마든지 자신을 고급스럽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정돈되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은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신변 잡기에 관한 잡스러운 말만 늘어놓는 사람은요, 뭔가 지저분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남의 험담이 입에 가득한 사람은요, 피하고 싶어집니다. 정갈하고 정돈된 환경에서 고귀한 품격이 드러나는 것 이상으로 정리되고 깔끔한 말과 행동이 한 사람의 인격을 돋보이게 만듭니다. 고급 말투를 쓰는 사람은요, 말의 내용 이상으로 형식 면에서도 친절하고 따뜻합니다. 조용하되 미소를 가득 담아서 말할 줄 아는 사람은요, 품격 있어 보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말이 많습니다.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말이 간결합니다. 대화의 과정에서 자신이 절제해야 할 때를 알고 또 그것을 실천합니다. 말 센스가 있기에 오히려 누구를 함부로 설득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고급진 말투를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싶다면요, 너저분하게 내뱉어지는 말들을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말을 잘한다는 건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정체성과 신념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잘해야 본전이고 잘못하면 극심한 손해를 봅니다. 말 한 번 잘못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간절함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야 말겠다는 욕심이 아닙니다. 말에 있어서의 간절함이란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극한으로 몰고 가는 치열함입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잘해봐야 본전인 말의 속성을 알기에 단 한마디의 말조차 스스로 통제할 줄 압니다. 말의 무서움을 알아차린 사람은요, 함부로 자신의 말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상대방에게 관심을 둘 줄도 압니다. 관심을 확장하여 관찰 수준까지 가야 언어의 모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아니라 상대가 가진 것에 대한 관심으로 접근하는 대화는 저급합니다. 말할 줄 안다라는 것은요, 가볍게 이를 데 없는 말 기술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상대방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즉, 대화 상대방을 내가 잘 모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다가서는 것, 이게 바로 대화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함부로 말하는 것보다는요, 본격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나는 상대방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소통의 창구는 결국 언어입니다. 하지만 오로지 말의 긍정적 힘만을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기보다는 말 때문에 얻게 될 문제점을 우선 고민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인간관계의 핵심은요, 대화입니다. 대화에 능숙한 사람은요, 경쟁에서 이기는 조건을 만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타인과 차별화되는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은요, 말 다이어트에 익숙합니다. 핵심은요, 해서는 안 될 말을 끝까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일상의 언어가 아닌 일의 언어에서 이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직장 내 금칙어, 즉 직장에서 하면 안 될 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실은이나 솔직히 말해서 이 말은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듣는 사람이 상급자라면 이 사람이 나하고 장난하는 거야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차피, 그래봐야, 고작 등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조직에서 어차피라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숫자에 강해야 합니다. 10억쯤 될걸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업무 능력에 앞서 숫자 인지 감수성부터 키워야 합니다. 사람의 성장은 말투의 변화와 함께할 수밖에 없는데요. 나이를 먹고 지위가 높을수록 입담보다는 말투가 더 중요해집니다. 나이와 지위는요, 일종의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이 커질수록 상대방의 입장을 잘 살피면서 말하고 또 행동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잘 살피지 못했다면요,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조심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쏟아내면요, 그게 곧 꼰대의 말투가 되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다이어트는 몸이 아닌 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상대를 살리는 말도 있고 죽이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닌 말을 통해서 하고픈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후벼 파놓고서는 그 통쾌함에 낄낄대는 잔인함이 아니라요. 상대방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말을 할 줄 아는 인간적인 사람이 되는 게 맞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남을 우습게 여기고 나쁘게 평가절하하는 것은요, 자신의 빈약한 마음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죄와 복이 왕래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말 한마디에는 지금 죄가 오가고 있는지 아니면 복이 왕래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말하는 자신에게 복을 주며 듣는 상대방에게 행복을 주는 말하기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말로 이기려 할 때 잃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싸움에 능숙해서는 안 됩니다. 강압적인 설득은 설득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언어가 오직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칼처럼 휘두르는 다툼의 도구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말로 이긴다는 건 말로 패배한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를 얻었다고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켰는지 확인하는 게 필수입니다. 대화란 일회성의 전투가 아닙니다. 우리의 언어는요, 늘 신중함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특히 말이 많아지는 건 경계 대상 1순위입니다. 남을 험담하면 자신이 부족한 인격이 드러남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누군가를 탓하는 비난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냥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비방은요, 말하는 자신이나 듣는 사람, 그리고 비난받는 사람 모두에게 옳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남을 비방하고 헐뜯지만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남을 칭찬하고 세워주는 미덕을 발휘하고 그것을 통해 스스로의 인간관계가 축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타인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을 때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만들 힘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쏘아진 화살이고요. 둘째는 흘러간 시간입니다. 셋째는요, 놓쳐버린 기회이고요. 넷째는요, 입 밖에 나온 말입니다.
많은 것을 듣되 의심스러운 것을 빼고 나머지를 조심스럽게 말하면 허물이 적습니다. 많은 것을 보되 위태로운 것을 빼고 나머지를 조심스럽게 행하면 후회가 적습니다. 말에 허물이 적고 행동에 후회가 적으면요, 출세는 절로 옵니다. 말은 대화의 꽃이 될 수도 있고요, 독초의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축복하되 저주의 말을 삼가며 간결하고 따뜻한 언어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말싸움은 에너지 낭비입니다. 화를 내는 건 일종의 에너지 소비입니다. 끝도 없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낼 수는 없습니다. 제풀에 꺾이기 마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복잡하게 머리 아프게 이유를 찾지 말고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상사에게 험한 말을 듣는다면요, 마음에 담아서 아파하지 말고요, 당신 인생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쩌겠니? 라면서 듣는 신용만 하는 게 마음 건강상 더 낫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요, 상대방도 듣는 태도에 화내는 것을 멈추고 내가 여기서 왜 이럴까라는 반성적 자세를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문제가 있다고 어떻게 할 거냐면서 말을 해보라고 다그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없습니다. 지금 상대에게 필요한 건요, 화낼 시간입니다. 충분하게 화낼 시간을 그에게 선물하는 게 좋습니다. 그에게 화낼 시간을 아낌없이 주는 산타클로스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산타클로스가 되어야 하는 처지가 아니라면요,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과 1년 내내 함께 지내야 하는 처지가 아니라면요, 또 혹시 스쳐 지나갈 사람이라면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상대가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설득해봤자 큰 효과가 없습니다. 나의 대화 매너 지수는 몇 점일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대화할 때 가만히 집중하기 어렵다. 2. 마주보는 사람의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 모르겠다. 3. 대화가 진행될수록 자꾸 말이 빨라진다. 4. 궁금하면 불쾌한 화제라도 꺼리지 않는다. 5. 조언, 충고, 추궁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한다. 우리는 대화 기술을 제대로 배우고 훈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좀 더 나아지기 위해 하나씩 고치려는 노력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 기간 노력하면요, 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지고요, 오히려 말 덕분에 칭찬과 격려를 받는 일만 많아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요, 사람 대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투를 바꿔서 긍정적인 일들만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책을 읽어보시고요,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